요즘에 최근에 한두의 트렌드는 이제 재신문도 같이 나오는데요. 네네네. 환경 윤리 문제라던가 이런 질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음,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혹시 준비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이 재시험 면접이 좀 최근에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이제 대학들도 트렌드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교육 과정을 보면 이제 스토리텔링이 이제 강화되면서 최근에 2단계 시험 문제도 보시면은 이제 제시문이 지문 자체가 훨씬 더 늘어났습니다. 상당히 많이 났고 뭐 한가영 같은 경우는 뭐 더 늘어났고요. 지금 제시문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로 가고 있고 제시문 분석을 통해서 문제 해결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 그러니까 독해력이 상당히 좀 필요로 하는 또 독해력 하고 이제 문해력이라고 우리가 하나요?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출제 의도가 뭔지 파악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근데 그 이게 제가 이제 우리 그 원장님도 이렇게 첫 번째 게 넣으셨지만 제가 이제 이걸 핵심으로 보는 친구 있는 이유가 우리 2단계 준비한 친구들이 실은 이 재시험 면접 자체를 준비를 많이 못했어요. 그렇죠. 네. 수학과 문제풀이 위주로 많이 물론 뭐 물리라든가 이런 거는 뭐 재시험을 많이 있겠지만 실제로는 많이 하지는 특히 수학 위주로 하다 보면 많이 안 했고 과학은 어느 정도 뭐 재시험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재시문 면접이 문제, 그 주어진 할당된 시간 안에 그 제시문을 읽고 그 제시문을 보고 답하는 어떤 그 능력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우리 친구들이 상당히 이게 좀 많이들 어려워하는 파트입니다. 실제로 2단계에서도 지문이 진 문장을 우리 아이들이 상당히 어려워했거든요. 그래서 이 제시문 문제는 반드시 모든 과학영재학교에서 제시문 문제는 올해 좀 내지 않겠느냐라는 오히려 2단계 지필이 이제 저는 요번에 그런 것도 좀 내다봤는데요. 서울가고가 좀 쉬웠다는 얘기를 듣고 네. 이제 그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제 우리 그 윤석열 정부에서 킬러 문제 삭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뭐 그런 영향주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해봤고 자 그렇다면 2단계에서 보지 못한 영향을 3단계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그 한과학 문제하고 이제까지 기출을 그 서울하고 한과학 경기를 보면 한과학 같은 경우는 지문이 굉장히 긴데 불구하고 서과형과 경기는 좀 짧거든요. 그 얘기는 제시문 문제 우리 경기가 제시문 문제 딱 떴잖아요.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2단계에서 제시문이 짧은 반면 3단계에서는 제시문 면접을 준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서 이제 엇갈려서 그 엇갈린 지그재그 체킹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시문 면접, 경기 서울은 제시문 면접이 올해 또는 아니면은 제시문 면접과 같이 더불어서 가는 게 그 스토리텔링이죠. 글쓰기, 에세이 글쓰기가 같이 병행해서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봅니다. 네. 네. 그 재시문 면접에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님께서 상당히 이렇게 어려워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일단 실제로 기본적으로 어려워요. 재시문이 어떤 게 나올지를 모르는 네, 부분들도 네, 있고요. 어려워요. 네, 일단 우리 친구들끼리 대화하는 방법들이라던가 서로 음, 연습하면서 준비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은 수가 구술 면접인데요. 그 수가 구술 면접은 사실 많은 학교에서 대부분 기출로 출제가 되죠. 네, 그래서 한국 광주만 넣어놨지만 사실 되게 많은 학교,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그렇죠. 네, 수학과 구술이 좀 진행이 음, 되고요. 음, 그 특히 우리 친구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빨리 짧은 시간 내에 네, 그리고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라고 네,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특히 그 수학 파트에서는 네. 가장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게 무엇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를 파악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제시문하고 요 수학과학 구술은 같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음, 왜냐하면 수학과학 구술의 제시문 자체가 길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시문이 그냥 수학과학이랑 연관이 없는 거냐, 수학과학이랑 연관성이 있느냐, 요거의 차이지. 실은 저는 제시문하고 요 수학과학 구술은 같이 제시문으로 봐야 된다. 음, 그러면 그거를 이제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 문제인데, 우리 아이들이 수학과학이야 늘 풀는 거니까 좀 제문이 길어도 정리하는 능력은 좋잖아요. 근데 그렇죠. 오히려 일반적인 어떤 인문학이라든 아니면 네. 뭐 어떤 뭐 환경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이 조금 수학과학과 동떨어진 것이 오히려 더 헤매겠죠? 네. 수학과학은 우리 아이 친구들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기출을 봐도 지문 자체도 길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렵지 않게 생각을 아이들이 하더라고요. 오히려 이쪽에서는 좀 순발력 있게 준비를 하는 친구들인데 대신 이제 이것도 개인 역량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지금 작년, 재작년 계속 캠프 준비하면서 좀 저는 일괄적으로 저희가 이제 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역량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는 어떤 단문에 대한 강한 친구들은 단문은 됐고 작문을 그렇죠. 한다면 작문에서 제시문 능력이 되는데 문제 해결 전략이 안 돼서 얘가 문제를 순서를 이렇게 어떤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프로세싱을 못하면 그 프로세싱을 하는 과정을 좀 해줘야 되고 네. 그죠? 예, 이런 우리가 이제 캠프가 어차피 뭐 짧게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어떤 단점을 보완하는 작업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근데 우리 역시 영재들은 성향이 다 달라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괄적으로 해주기가, 그래서 제가 항상 이게 캠프 할 때는 뭔가 이 하나를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그냥 전반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제발 우리 어머님들은 오늘 설명을 들으시고 우리 아이들이 어디가 약한지를 체크를 해달라는 거예요. 예, 저는 오히려 굉장히 오늘 목적이 지금 그게 강합니다. 그럼 우리 어머님들도 우리 아이들 캠프에 보내실 때도 우리 아이는 이게 좀 약한 것 같아요. 요걸 좀 한번 봐주세요. 보면 저희들이 첫날 딱 보고 이제 그거 체킹해서 두 번째 날 클리닉으로 인터뷰하면서 저랑 이제 작년에도 좀 우리 어머님들이 좋았다고 얘기하는 게, 저랑 최 원장이랑 이제 인터뷰, 개별 인터뷰를 해서 개별 클리닉으로 개별 단점을 보여주는 게 너무 좋았다라고 다들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다 다른 성향이 있으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수학도 마찬가지고 과학이 마찬가지고, 수학 과학이 또 성향이 또 다를 수도 있고. 예, 그래서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그래도 가장 이 캠프에서는 점수는 수학과 구술이 가장 점수가 높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 역량. 예, 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 친구들이 면접 연습도 하고 사실 이렇게 주어지는 것들을 많이 진행을 하는데요. 실제로 면접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떠한 부분을 수정해야 되는지 대한 피드백을 잘 그렇죠. 못 받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게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부모님께서든 아니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랑 같이 진행을 할 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 옆에 사람한테 잘못된 점을 얘기하기 좀 쉽지가 않죠. 네, 그렇죠. 왜냐면 캠프가 이게 기타 캠프들도 제가 항상 제가 이제 몇 년 전부터 어머님들한테 제가 피드백, 요청을 받은 게, 아니 캠프 가보면 그냥 뭐 테스트 형식으로만 끝나더라. 그러니까 네, 무인 전화 오실 때도 그래요. 혹시 피드백을 해주시나요? 음, 이걸 꼭 물어보시거든요. 네네. 아니 근데 피드백을 안 해주면 캠프를 왜 합니까? 저는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1박 2일로 저희들이 뭐 지방 어머님들도 좀 불편하시겠지만 1박 2일로 하는 이유가, 그렇지 않고는 피드백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럼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뭐 했구나. 그냥 연습 삼아. 그냥 실전 경험.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음, 애들의 어떤 단점을 보완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요거를 웬만하면 다 좀 넣어보자. 네. 그래서 경험해보자. 경험해보, 한 번 경험해본 거랑 요번 2단계 시험도 내가 이걸 한 번 읽어본 거랑 안 읽어본 차이가 있듯이, 경험해본 거랑 또 아는 거랑 또 차이가 있으니까 대부분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골고루 경험할 수 있도록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주로 과학 네. 파트 구술을 하다 음, 보니까 제가 과학 음, 파트, 수학 파트 해주셨어요. 과학 음. 파트에서 우리 친구들 가장 실수하는 것과 주의하는 점 간단하게 이야기가 넘어가자면요. 우리 친구들이 너무 쉽게 봅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쉬운데 들어가서 빨리 편하게 얘기하고 와야지라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바라보면서 어떠한 별도의 변수들이 작용하는지, 그 다음에 이게 단순히 물리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인문학 쪽의 내용들은 없는지 아니면 화학적인 요소들이 조금 숨어 있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 찾아봐야 되고요. 특히 들어가서 추가적인 질문을 하는 거는 상황들이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물리적 상황에서 식에 들어가 있는 항목들이 무엇이고 이게 늘어나면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저희들이 이제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뭐 저희들 캠프를 하든 안 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어머님들 아시고 어머님들 훨씬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상담 전화를 이렇게 해보면, 우리 아이들 어머님들도 느끼죠. 어느 파트로 치우쳐 있는 것 같은 느낌 받으시잖아요. 음, 예를 들어서 수학도 뭐 기하를 잘하면은 뭐 조합을 못 한다거나,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야 조합은 개수 세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시간은 많이 있으니까 특히 한 과목은 180분이니까 일일이 세라. 그리고 나중에 써라. 뭐 어떤 요령들이,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 아이들 뭐 예를 들어 잘하는 부분 못하는 부분 우리 어머님들께서 이렇게 좀 정리를 좀 미리 좀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취약한 부분 우리 캠프 오기 전까지, 야 너는 좀 이렇게 안 되니까 이거 한번 해볼까? 예, 이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해서 합격률을 좀 높이자는 측면으로 오늘 좀 이렇게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주가 되는 거에 돼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 어머님께서 준비해 주시면 참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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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말씀드린 것까지가 실제로 이제 구술 면접 네. 파트였고요. 이 면접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본인의 톤이라든가 자기가 어떻게 표현하는 건지에 대한 연습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영재원이라든가 그 전에 한 번도 면접을 준비해보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면접의 기초부터 준비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다음에는 이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수학 지필평가입니다. 그렇죠. 올해도 만학교 지필평가를 볼까요, 보기는요? 올해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지필이 그 전에보다 지필이 늘어난 이유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필이 좀 늘어났다고 좀 보거든요. 네. 오히려 지금 저는 이제 걱정하는 것이 이제 지필보다도 2단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우리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코로나 때 가장 안 한 게 실험이에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우리 이제 네 번째 있는 실험 설계 보고서를 치우치지 않겠느냐. 지필은 그냥 세미하게, 음,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사업 역량, 얘가 우리 학교 들어와서 따라갈 수 있을 정도냐, 요걸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전체 천점 만점이라는 어떤 그 채점 기준의 만점 기준에서
이 역량이 몇 점 정도 들어가겠느냐, 이걸 판결을 하시자는 거죠. 만약에 이제 지필이 1000점 중에 100점뿐이 안 된다, 그러면 좀 약하잖아요. 그럼 요거는 좀 덜 봐도, 다른 예를 들어서 뭐 실험에서 뭐 배점이 높으면, 그러니까 그 배점 높은 거에 좀 치우치자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이 지필은 점수가 전체 중에서 퍼센트 점수가 좀 낮다라고 봅니다. 네, 네. 그렇게 내다보고 있어요. 네. 일단은 우리 2단계를 합격한 친구들이니까요. 네, 아마 그러니까, 이렇게 더 깊게 네, 나오지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네, 이런 네,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렇더라도, 네, 준비를 많이 하셔야 준비해야죠. 됩니다. 많이 하셔야 해야죠. 됩니다. 네. 해야죠. 그 네. 세 번째로는요, 과학 실험입니다.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딱 두 군데서 실험이 진행이 됐는데요. 실제로 대전은 실험 진행된 게 아니라 실험 설계만 진행해서 수행 없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측정하겠냐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서울은 실험 수행하고 보고서 작성하는까지 돼서 실험을 실제로 했었습니다. 여기 지금 질문에서 한가영 같은 경우에도 실험 설계가 과거에 나온 적이 있을까요?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한가영 같은 경우는 2018년도, 19년도까지는 1박 2일이나 3박 4일, 네, 2박 계속 3일까지 캠프를 나왔죠. 했었고요. 네. 실험을 종류를 화학하고 그다음에 네. 물리 실험 두 가지를 한다거나 두세 가지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 역량도 받고 팀 역량도 그렇죠. 받고요. 팀 예, 실험도 예, 진행했었죠. 예, 예. 네, 그 사실 그래서 영재학교를 예전 소장님과 같이 2009년, 2010년 이때부터 준비를 했었었는데요. 그때는 캠프에서 실험을 물화생지 중에 지구과학 빼고 나머지 세 가지 혹은 네 가지 중에 세 가지 선택해서 네, 거의 가장 메인으로 둘 정도였는데요. 네. 지금 캠프가 실험이 없어진 상태이거든요. 일단 캠프에서 실험을 잘한다라는 건 어떠한 부분들을 좀 보여줘야 될까요? 기본적인 매뉴얼이죠. 네. 예, 기본적인 매뉴얼이니까, 우리 그,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 중학교 과정에서 했던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아까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선행 영향평가에서 우리 그 기출문제 공개하는 것도 선행 영향평가 일환으로 국가에서 공개하라고 해서 공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고등과정까지 못 간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전반적인 중등과정 속에서의 역량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빠뜨릴 수 있는 역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실험 역량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실험 도구를 다루는 방법이라든가, 네. 가장 기본적으로 실험실에서 하는 행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들 가장 기본적으로 좀 보지 않겠느냐. 그 요번에도 이제 그 보면은 그 일부 이 영재학교들 보면은 뭐 자주서도 그렇고 뭐 또 한가영도 마찬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역량 위주로 많이 돌아선 느낌을 받았어요, 네, 제가. 그렇죠. 예. 그래서 너무 이렇게 올라가지 말고 기본적인 역량에 자꾸만 좀 충실해서 좀 다지기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예측을 좀 해봅니다. 이게 얼마큼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우리 친구들 실험하는 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스포이트 사용법, 네, 그 다음에 비커 종류 고르는 방법, 그 다음에 뭐 메스 실린더 정확히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기본부터 안 된 친구 사실 되게 많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것들을 실제로 연습해보면 가장 좋고요. 연습해보지 않더라도 책을 읽으면서 어떤 부분들 신경 써야 되는지를 왜냐하면 그 채점하는 선생님들께서는 그 몸에 익으신 분들이기 때문에요. 뭔가 부자연스럽고 잘못되는 부분들은 그냥 신경이 쓰이시거든요. 그래서 바로바로 감점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굳이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과학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실험 기본적인 문제들 있죠. 그런 현상들을 내가 실험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기본부터 시작해서 가설부터 시작해서 쭉 정리해 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일 난해하고 우리 친구들이 이과인데 어떻게 글쓰기하고 에세이를 쓰냐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축산업을 하면서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기후변화 일어나는데 이런 현상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지문을 세 가지 주고서 과학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어떠한 장점이 있겠느냐를 물어보는 이런 에세이들이 많았거든요. 그 에세이를 잘 쓰려면 아니면 어떻게 점수를 많이 받으려면 어떤 부분을 좀 하는 게 좋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출제 의도의 파악입니다. 저는 그 항상 이게 그 우리 대학인 논술도 마찬가지듯이 출제 의도에 맞게끔 음, 거기에 맞는 대답을 쓰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럼 채점하는 기준에서는 분명히 키워드라는 게 있다는 거죠. 음,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걸 애들 이렇게 해보면 그 키워드 분석을 못해요. 그래서 항상 글쓰기 요거 에세이 글쓰기의 연습은 뭐 우리 아까 제시문 면접하고 이거 연결된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제시문 통해서 그 제시문에서 뭘 요구하느냐. 근데 그것을 내가 인식하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내가 어떻게 표출해서 나타낼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종합적으로는 어떤 A, B, C를 D라는 키워드로 종합해서 제시를 할 수 있느냐라는 능력이라고 좀 봅니다. 예, 그래서 그런 키워드를 찾는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어떤 길을 쓰는 것보다는 그 먼저 우리 어머님들께서 댁에서 준비시키실 때 책을 읽혀주시고 야, 여기를 한번 키워드를 우리 경기가 갖고 자기소개서 있잖아요. 키워드 딱 켜듯이 그 밑에 문장에 대해서 400자, 500자에 대한 키워드, 핵심 키워드 넣듯이 우리 아이들 그런 식으로 키워드를 지정하는 연습을 좀 해주시면 이런 과학글쓰기라든가 에세이는 충분히 좀 이렇게 연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우리 친구들이 글 쓰는 거 보면요. 자기의 에세이라는 건 사실 자신의 생각을 쓰는 건데, 약간 토론을 하기 위한 글을 쓴다거나 아니면은 자료를 분석한 글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더 하자면, 우리 친구들이 이걸 갖고 본인이 무엇을 느꼈고, 그래서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방향성을 좀 써주면 더 좋겠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특히 우리 친구들 보고 나면 그, 단답형으로 아주 짧게 짧게 자신의 생각을 한 줄로 요약해서 몇 줄 안 되는 글로 정리를 해서 나머지 생각들은 전부 다 다들 알고 있기 공감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축약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 말고 실제로 나는 이런 생각인데 이런 것 때문에 이렇다라는 식으로 쭉 길게 정리를 하면서 자신의 그런 생각과 방향들을 좀 정리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 우리 친구들이 좀 사실 제일 못하는 부분들이 그런 자기 생각을 좀 보여주거나 이런 부분들인데요. 아, 글쓰기를 하라고 하면 좀 못해요. 근데 이제 이게 좀 그 양면성을 좀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원장님도 그런 거 못 그런 거 느꼈을 거예요. 이게 이 에세이하고 이제 자지소의 차이는 자기소개서는 나의 경험을 표현하는 거고, 에세이는 나의 주장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소개서는 나의 주장이, 예를 들어서 내가 나는 한가형을 꼭 합격할 수 있는 인재라고 주장합니다. 주장한다고 해서 받아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과거의 어떤 경험치와 어떤 구체적인 사실로 객관적인 표출을 해야 되는 거고, 이 에세이는 어떤 현상을 바라보고 그 현상에 대해서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라는 어떤 사고의 과정과 사고의 방향성을 묻는 거거든요. 예, 요건 차이인데 애들이 그거를 구분을 못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가장 많이 오류를 범하는 게 그냥 축약. 네. 이건 잘해. 그럼 아니 아니 해보면 그래요. 가장 많이 그 어설픈 친구들이 그냥 그걸 요약하라고 쓰라고 그걸 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가장 오류를 많이 범하는 게 요약해서 쓰는 거죠. 자기 생각 없이. 그게 아니라 그 요약해서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다른 단어, 좀 어떤 그거를 융합한 단어라도 새로운 단어라도 제시를 해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자기의 어떤 자기 걸로 소화를 해서 다시 배출을 해주는 이런 과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네, 네. 그렇죠. 사실 지금은 이제 한국과학영재학교 제외하고 전부 다 당일이거든요. 그런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1박 2일을 하는 학교들이 많았을 때는 에세이라고 글 쓴 거 내용을 가지고 들어와셔서 갑자기 면접관이 면접을 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등등. 그래서 이 부분들이 사실 잘 엮어보면은 제시문 면접하고 유사한 상황들이 있고요. 때문에 지금 우리 친구들이 수학학을 잘하는 친구들이라면 이런 제시문 면접 준비하는 거, 그다음에 에세이 쓰기, 글쓰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별로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창의과제 연구입니다. 대부분의 이제 학교들이 창의과제 연구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요. 사실 창의과제 연구라는 범위들이 엄청 넓습니다. 여기에 진시민학교가 작년 같은 경우에 대구였었는데요. 조별 활동하고 개인 활동이 있었고요. 조별 활동은 주로 창의적인 부분들이 많고 플러스해서 다 같이 가까이 역할을 나눠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개인 활동에서는 본인이 실수를 하지 않는 부분들, 그리고 요번에 한과영 장영실 전형에서도 물리에서 2부 파트에서 나왔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장영실 면접 중에 어떻게 접착력, 어떻게 마찰력 같은 것을 보일 수 있는 건지, 흡착력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아주 간단한 움직임으로 실험 설계하는 게 있었거든요. 논리적으로 보여준 연습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체 줄넘기 같은 걸 진행하는 경우도 대부분 학교에 있었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내가 원하는 동아리를 만들어서 그 동아리에서 어떻게 1년간 진행을 할 건지에 대한 계획서 쓰는 경우도 있었고요. 아예 이런 부분이 아니라 새로운 수행 평가를 하듯이 과학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넣어서 친구들 6명이서 자신이 원하는 부분들을 발표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창의가제 연구라는 건 사실 시간도 상당히 이걸 다 하자면 엄청난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그리고 더해서 실제로 이거를 다 연습해 볼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그렇죠. 연습하려면 사실 어떤 부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까요?
저는 이거는 독서량하고 연결된다고 봐요. 음, 독서는 수많은 독서량, 이 다양성을 가지고 자기가 조금 좋아하는 것이 아닌 다양성을 가지고 새로운 시각으로 좀 바라보려면 실은 독서뿐이 없거든요. 네네. 네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뭐, 그 과학동화라든가 뭐 이런 어떤 여러 책들이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다양성을 갖고 좀 접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네. 창의과제 연구를 진행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가장 우려가 되는 분들은 뭐냐면요. 나설 때 나서고 못 나설 때 나서고 이런 부분입니다. 음,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평소에 활동들을 하면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단점이 있는지를 스스로 친구들을 만나면서 하는 부분 좀 느껴봤으면 좋겠고요. 음. 아까 되게 중요한 내용을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독서량이 엄청 중요합니다. 사실 창의과제 연구는 이게 뭘 물어보는 건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접근 방법이 완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에세이도 마찬가지지만 실은 이런 다양성을 접할 수 있는 건 교과 과정에서는 그렇게 다양성이 못 접하니까 네. 저는 이렇게 항상 좀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랑 어머님들한테 얘기하는 게 한번 내가 접해본 거랑 전혀 생뚱맞게 처음 접하는 거랑은 대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네, 그렇죠. 예, 그러려면은 그런 다양성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편협적인 독서보다는 광범위한 독서가 훨씬 유리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네. 우리 아이들이 항상 수학과 위주로 이렇게 영재학교 하다 보면 애들이 다양하게 책을 많이 읽어보다 보니까 네. 예, 편협하게 한쪽으로 가면은 그건 생뚱맞게 처음 접하는. 근데 또 우리 아이들의 영재성 있는 아이들의 특징은요. 또 궁금한 거에 대해서는 아직 못 찾는 성격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파고드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다양하게 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대한 의문점도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들이 자연적으로 배양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사실 이 부분이 캠프를 연습하는 가장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바로 위에까지 하는 제시문 인성 면접, 수학, 구술, 집필평가, 보고서나 글쓰기는 사실 혼자 하거나 선생님과 1대1로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 연습을 하면서 저희가 1대1 컨설팅을 주로 이제 네. 친구들을 하다 보니까 평상시에 1대1로 한 친구들한테 가장 저희가 줄 수 있는 취약한 부분이 이런 식으로 친구들끼리 함께 할 수 있는 창의 과제라든가 이제 네. 아래쪽에 나오는 토의 토론 부분들인데요.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우리 친구들, 1대1로 하는 친구들만 해도 충분히 저희가 수요가 가능한데, 네. 지금 주말에 두 번의 캠프를 하면서 친구들과 다 같이 활동하는 것도 지금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토의 토론, 뭐 창의과제 이런 게죠. 네,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항상 이렇게 우리 최 원장님이랑 하면서 항상 저희 그들 캠프 문제를 내는 가장 기본적인 기조가 뭐냐면 모든 이런 그 시험에 대한 방법은 다 임상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즉 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해보니 이렇게 역량을 보인 애들이 역시 우수하다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항상 그런 과제 속에 그래서 이 청해과제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역량일 수도 있지만 개인적인 역량을 상대방이 어떻게 표출하고 이것을 같이 우리가 뭐 요즘 뭐 다학제 뭐 이런 얘기도 네, 있듯이 같이 다학제의 연관성을 갖고 서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영재학교도 좀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점수가 가장 높지 않겠느냐. 또 그런 부분에서 표출할 때도 내가 이 부분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던져주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 부분 교수들이 채점 기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준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도 가장 심도 있게 보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저희 사실 영재학교라는 것이 벌써 지금 적게는 4대1, 5대1부터 시작해서 10대1까지 경쟁률이 이렇게 내려왔던 네.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 1.5대1 정도로 지금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실력이 대부분 비슷하다고 보고 거기에서 그렇죠. 인성이 안 좋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별거 아니구나라고 넘기지 마시고요. 처음에는 친구들이 단체 줄넘기 하고 하는데 이거 뭔지 모르겠어 이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뭔지 중요하다는 거 신경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이제 뭐 이렇게 뛰어나다 뭐 이런 거보다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요. 우리 그 각 그 영재학교 이 입사관들도 우리 아이들 딱 보면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아, 얘가 역시 월등히 뛰어나구나. 역시 근데 그런 애들 보면 저희들이 한 두 번 얘기해 보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뭐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역량이 있는데도 우리 부모님들이 잘 못 찾으세요. 내가 좀 안타까운 게. 그래서 그런 역량들을 지금 댁에서 좀 자꾸만 이렇게 좀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어머님들이 좀 숙제를 좀 주시면서 좀 시켜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이제 저희가 이 내용 나오고 나서는 이제 총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Q&A를 받을 예정인데요. 지금 질문창에 지금 Q&A가 없거든요. 음, 오늘은 포인트를 저희 캠프를 진행을 하고요. 캠프에 관련된 내용하고요.
그리고 지금 과학고를 준비한 친구들 이런 거 고민스러운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일정상의 고민들을 좀 많이 남겨주시면 거기 부분대로 집중해서 답변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제부터 궁금한 내용 있으면 좀 질문을 많이 담아주시고요. 대구에는 밑에 U 플러스 영어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거의 매년 대구는 거의 지필로 구성된 영어 문제를 봅니다. 그래서 대구 영재학교, 대구과학고등학교에 캠프를 가시는 분들은 놀라지 말고, 네, 우리 친구들 준비 좀 덜했더라도 영어 문제 꼭 준비하시고요. 아주 어려운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준비해야 된다 정도만 이야기를 해주시면 우리 친구들 긴장 안 하고 잘 접근할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토익 토론 파트입니다. 올해 최소한 이 토익 토론 파트는 모든 학교가 진행되지 않을까 정도로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경기에서는 이렇게 외계 위주랑 가위바위보 공평성 같은 약간 떠 있는 질문들을 했을 것 같은 했는데요. 올해는 조금 더 과학적인 질문들이라던가 아니면 과학 이슈에 대한 질문들을 하지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한국과학영재학교에서 장영실 전형에서 이번에 세 가지의 그 주제들을 발표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챗 GPT 관련된 내용이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예 생뚱맞은 그 경로 노인들의 그 지하철 무료 이용 문제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이 문제 좀 애매하더라도 마지막에는 그 유전자 조작하는 아이에 대한 내용이 나왔거든요. 전부 다 최신 이슈가 될 수 있는 과학 주제들이라 그 부분을 좀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혹시 다른 부분들 토익 토론할 때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은 뭘까요? 이게 이제 어떤 제시문이 목적성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어떤 A, B의 선택형이냐 네, 아니면은 분석형이냐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 이것이 어떤 현상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가 분석을 해서 좋은 점과 나쁜 점, 이런 식으로 어떤 그 분석을 좀 하고 들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특히 이제 토익 토론하면 어느 한쪽으로 좀 치우치는 경향이 그렇죠.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편협하게 치우치는 것보다는 그 현상을 그 제시문과 어떤 주어진 거를 가지고 냉철하게 장단점을 따로따로 분석을 해서 따로따로 분석을 펼쳐놓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이 영재학교의 토익 토론은 얘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냐라는 걸 보는 것이 강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치우치지 않은, 즉, 또 선입견이나 편견이 이르지 않은, 또 그 속에서 어떤 논리성과 타당성을 가지고 자기 주장을 펼칠 수 있는 언어 전달 능력, 이런 것들을 같이, 또 이제 그 토의를 참여하는 동료들과의 어떤 그 공동체 역량, 뭐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보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마지막 단계까지의 역량들을 잠깐 보면, 공통문항을 출제하는 학교들, 뭐 대전, 대구, 뭐 세종, 인천 뭐 이런 공통문항에 축제된 학교는 각기 학교에 맞게끔 다양성을 갖고 서로 다르게 이 형식을 가지 않겠냐는 예측을 좀 해보고요. 나머지 학교들, 자기 학교만의 어떤 거를 계속했던 것들은 이제까지 했던 것을 코로나 이전에 없던 것을 다시 포함시킨다든가 그런 자기만의 색깔을 계속 고수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좀 해보고 있어요. 네,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좀 전반적으로 예측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학교에서 과학 토론 대회를 준비하는 친구도 많이 있어서 우리 부모님께서 토론은 잘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실제로 와서 토론하는 모습을 보면 사실 이기기 위한 토론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영재학교는 이기기 위한 토론이 아니라 친구들과 소통을 하기 위한 토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친구들의 좀 특징과 문제점들이라던가 약간 조정해야 되는 것들을 조금 편하게 좀 즐겁게 자기가 또 이렇게 따라갈 수 있도록 이게 아니다가 아니라 조율할 수 있도록 그 배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